법관 대표회의 그리고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관 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 네네. 결국 뭐 어떻게 하자는 부결됐습니다. 네. 예. 찬성한 주요 논지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가 부적절하다. 대검의 수사정책심의관실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다. 이 예. 얘기는 말하자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 수집한 소위 검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대검에서 그걸 그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 판사 블랙리스트. 예, 판사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논거가 예. 부딪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법관 대표회의 참석한 120명의 법관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무게감을 가지고 예.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 법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법관은 절대적으로 법관의 공정성하고 객관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거의 신화화된 전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게 봐주기 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예. 기피 신청을 했는데 몇 달을 끌고 있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법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는 전제는 왜 그것이 보장되느냐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수단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런데 실제 그러면 법관들이 독립적이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냐? 만약 내가 어떤 재판을 받았는데 저거 혹시 검사들한테 성향 파악돼서 약점 잡혀서 나한테 불공정한 재판 된 거 아니야? 예. 라고 혹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판사님들께서 법관들이 고려를 했다면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예. 뭐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그렇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지만 그대로 했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말들이 생기지는 않았겠지요. 예, 그렇죠. 국민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말고 또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즉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야 판사님이? 이런 의구심을 그래서 내가 불공정한 재판 받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한 입장 표명 그것이 본인들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절차적 만족도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예. 재판을 함께 하면서 담당 검사가 내 눈치를 보고 내 성향을 살피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대검이라고 하는 국가 조직이 상당히 상위 기관이 판사들을 살핀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판사들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건데 네. 아마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내리든 이쪽 편이 갖다 쓰든 저쪽 편이 예. 갖다 쓰든 정치적으로 갖다 쓰는 게 제일 신경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신경이 쓰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혹시라도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 중인 예.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관한 건이나 또 추후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다투게 될 텐데 예. 이 재판의 독립성에 결과적으로 수행적 모순을 일으키면서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내가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뭐 이번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재판 과정에서라도 분명하게 좀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관 대표가 1년에 이제 2번 모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 같으면 중재안으로라도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본다든지. 요번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니까 이건 건너뛰고 다음 텀에서는 이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를 그때까지 갖고 오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쉽게 안 끝나는군요. 그 말하자면 저는 그 법관들이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누구의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도 그 봤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본인의 자존심만큼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까지를 좀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묘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에서 검찰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사찰이 아닌 걸로 간주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징계위원회에 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건 검찰총장 사실은 징계위원회. 그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여기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지금 행정법원에서 계류 중인 재판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 또는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한 것이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행정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한번 그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따져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징계위원회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예. 여론 지형에서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영향은 그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징계위원회를 보면 검사징계법을 보면 이 불법이거나 또는 뭐 민사적 책임이 있을 때 징계한다가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거나 그게 아니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으면 징계할 수 있다,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네.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한 번 하고 진짜 딱 끝나는 건지 계속 열게 될 건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당일날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분이 굉장히 가든 부든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기피 신청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신청 받지 않은 다른 징계위원들이 이 기피 신청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사람을 기피 신청을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3명을 신청을 해서 네. 증인 신문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 양정을 뭐 해임으로 할 거냐, 정직으로 할 거냐 또는 뭐 견책이나 감봉으로 할 거냐 이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뭐 하룻밤을 지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종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종결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거기서 다시 심리길 다음 걸 잡읍시다 이렇게 되면은 또 며칠이 건너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국민들로서는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저는 같고 뭐 늦은 시간까지라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일정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 중에 이 기피한 사람들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근데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자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이용구 차관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아예 내놓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피 신청의 이유가 그 소위 월성 원전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징계 사유에 월성 원전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징계 사유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가 될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변호했다라는 것을 기피 신청 사유로 생각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도 이 기피 신청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직접적 징계 요청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근거가 좀 미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월성 원전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묘한 해석이긴 부분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총장과 직접 관련된 어. 사건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보면 월성 원전이 총장의 특정한 판단에 월성 원전 구속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이 검찰총장의 특정한 판단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러네요. 자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문 대통령이 네. 그래도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고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 계속 이게 반복돼야 되는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고 하지만 그 뒤에 붙인 이러한 과정이 결과적으로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튼튼히 할 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예. 절차와 제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무부, 검찰 두 기관을 놓고 벌어진 일이었는데 대통령 이제 사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의 관심은 지금 사실은 공수처 출범에 이렇게 골몰하고 계실 만한 타이밍인데 네, 지금 일단 이거부터 사과를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이게 빨리 시작이 되겠습니까? 공수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밤에라도 극적 타결을 타결. 해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그렇죠. 두 명을 예.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여튼 정치적으로 극적 타결을 이루는 방안 이외에는 내일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회의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예. 거쳐서 모레 국회 본회의에 변화된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이렇게 힘든 과정이 남아 있으리라고는 참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이건 또 기다려 봐야 되네요. 네, 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